서울 외곽 낡은 골목길 어귀에 자리한 작은 가게 온정 순대국밥은 오늘도 아침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창문을 타고 내려오는 하얀 김은 마치 이 골목의 안개처럼 낡은 간판 주변을 감싸 안고 있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국밥집이지만 그 이름에는 온기와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그 이름과는 다르게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게 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보다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아요. 손님들은 목소리 높여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후루룩 먹고 자리를 뜨는 게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고 주방에서는 끊임없이 국밥 냄새가 풍겨나와요. 순대국밥 하나요. 구석진 자리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이를 받아 적는 최민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30 초반의 나이에 보기 드물게 푸근한 미소를 지닌 민경은 이 가게의 유일한 온기처럼 존재합니다. 한연만 할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날씨가 쌀쌀해서 국물 더 뜨끈하게 해드릴게요. 민경은 한연만의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게 인사해요. 한연만은 몇 년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묵묵히 먹고 가는 단골 손님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한연만을 그저 말없는 노인으로만 여기지만 민경에게는 특별한 손님이에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옷 안 젖으셨어요? 오늘은 양파 좀 더 넣어드릴게요. 몸에 좋거든요. 민경의 다정한 말에 한연만은 고개만 작게 끄덕이며 시선을 피해요. 하지만 민경은 그런 그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줍니다. 주방에서는 박숙자가 쉴 새 없이 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하는 박숙자의 손길은 능숙하지만 어딘가 차갑습니다. 가게 이름과 달리 박숙자에게 음식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밥은 밥일 뿐이고 손님은 손님일 뿐이야. 정주다가는 장사 망해. 박숙자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장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경은 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민경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경은 주문을 받을 때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려 노력합니다. 찬 바람 맞고 들어온 손님에게는 국물을 더 뜨겁게, 지친 표정의 회사원에게는 고기를 조금 더 넉넉히 담아내는 작은 배려를 잊지 않아요. 한연만의 국밥이 나왔습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국밥을 놓으며 수저를 정돈해 드려요. 천천히 드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한연만은 묵묵히 국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70 후반의 나이에도 깔끔한 차림새와 꼿꼿한 자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겨요. 그의 손에는 값비싼 물건 하나 없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집니다. 낡은 옷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깊고 예리하답니다. 민경은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일하지만 틈틈이 한연만을 살피며 국물이 식지는 않았는지 반찬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챙겨요. 민경에게는 한연만처럼 묵묵히 혼자 식사하는 손님일수록 더 신경 쓰이는 법입니다. 저녁 무렵 장사가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민경은 한연만의 테이블 앞에 잠시 앉아요. 할아버지, 오늘도 국밥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답니다. 한연만은 고개를 들어 민경을 바라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민경의 눈을 바라보던 한연만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오늘 국밥 어제보다 더 맛있었어. 짧지만 처음으로 한연만이 건넨 말에 민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순간 민경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쁨이 일어나요.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밥집을 열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정을 나누고 싶은 꿈을 더욱 굳게 다집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민경은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이 어둡고 좁은 골목을 벗어나 자신만의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꿈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언젠가 민경인의 순대국밥이라는 간판을 걸고 한엽만 같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정을 함께 나눌 날을 기다리며 민경은 오늘도 피곤한 발걸음을 집으로 향해요. 다음 날 아침 온정순 대국밥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며 국밥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민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해요. 아이고, 김 과장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이시네요. 어제 야근하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은 고기 좀 더 넉넉히 드릴게요. 민경은 단골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그가 앉은 자리로 물을 가져다 줘요. 그런 민경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숙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박숙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민경을 향해 고개를 젓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 섞지 말고 주문이나 빨리 받아. 손님 줄 서 있잖아. 박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경은 잠시 움찔하지만 곧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도 민경은 각 테이블을 돌며 작은 정성을 빼놓지 않아요. 국물이 식은 손님에게는 따끈한 국물을 더 담아주고 반찬이 부족한 테이블에는 김치를 더 가져다 주며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가게에서 박숙자는 민경을 주방으로 불러요. 최민경, 여기 식당이야. 복지관 아니야. 손님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구는 거 봐주기 힘들어. 박숙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듣고만 있어요. 정으로 일하면 망해. 음식은 비즈니스야. 손님한테 인사해야 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챙기면 안 돼.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맛들이면 끝이 없는 거야. 박숙자의 말에 민경은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심할게요. 민경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주방을 나와요. 하지만 민경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멈추지 못해요. 그것이 민경이 생각하는 음식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한연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요. 민경은 그의 모습을 보자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평소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한연만은 평소와 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자리로 향해요. 민경은 그의 자리에 수저와 물을 미리 놓아둡니다. 오늘은 특별히 깻잎 김치가 새로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깻잎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민경의 말에 한연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작은 목소리로 물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 민경은 잠시 놀라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3년 정도 됐어요. 사실 제 꿈은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작은 국밥집을 여는 거랍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한연만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민경은 한연만이 식사를 마치기까지 가끔씩 그의 테이블을 지나며 국물을 더 담아주고 반찬을 챙겨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숙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마침 장사가 한가한 시간 민경이 한연만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박숙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박숙자는 쌓아두었던 그릇을 내려놓고 민경에게 다가가요. 최민경, 여기 카페야? 말 많은 사람이 장사 망치는 거야. 손님이랑 수다 떨 시간에 설거지나 해. 민경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냥 인사 정도였어요. 한연만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묵묵히 자리를 떠납니다. 민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날 밤 늦게까지 박숙자는 민경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며 일을 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이 가게에 출근하자 박숙자는 이미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경이 앞치마를 두르려는 순간 박숙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이상 안 나와도 돼. 당신 스타일은 여기 안 맞아. 민경의 손이 앞치마를 잡은 채로 멈춰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박숙자는 민경의 말을 자르며 말해요. 잘못은 아니야. 그냥 여기 방식이랑 너랑 안 맞는 거야. 너는 정을 파는 식당을 차리고 싶은 모양인데 여기는 음식만 파는 곳이야. 민경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의 말을 삼켜요. 천천히 앞치마를 거리에 다시 걸어두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민경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담담하게 들려요. 그리고는 조용히 가게를 나섭니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3년 동안 정을 쌓았던 장소, 꿈을 키웠던 공간을 뒤로 한 채 민경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게 문 위에 걸린 온정 순대국밥이라는 간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온정은 어디에도 없는 그 공간에서 민경만이 온기를 전하려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경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만의 따뜻한 국밥집을 향한 꿈이 남아있답니다. 민경이 떠난 온정순대국밥은 이전과 같은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여전히 아침부터 국밥 냄새는 골목을 채우고 손님들은 오가지만 가게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민경이 자리하던 빈자리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워졌지만 그 온기만은 대체되지 못했어요. 박숙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듯 자주 주방 밖을 내다봅니다. 주문을 받는 새 아르바이트생은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메뉴판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어요. 순대국밥 하나요. 손님의 목소리에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메모를 하며 무심히 대답합니다. 네, 곧 나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박숙자에게 물어요. 사장님, 그 밝은 직원은 어디 갔어요? 항상 반갑게 맞아주던 직원 말이에요. 박숙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른 세수를 합니다. 그 직원은 그만뒀어요. 다른 데로 갔어. 단골 손님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해요. 그래요? 참 아쉽네요. 그 직원 덕분에 이 가게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박숙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국을 적기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박숙자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가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한연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숙자는 시계를 흘끗 보며 창밖을 내다봤지만 한연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첫째 날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틀, 3일이 지나도 한연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순대국밥을 먹던 한연만의 빈자리가 박숙자의 눈에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그 할아버지도 안 오네. 박숙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한연만이 늘 앉던 구석자리를 바라봐요. 그리고
문득 민경과 한현만이 나누던 대화들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민경은 한현만에게 정성을 다했고 말없는 노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들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경과 자주 인사를 나누던 단골들의 발길이 뜸해집니다. 무심한 서비스와 차가운 분위기에 손님들은 하나둘 다른 식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박숙자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직원 하나쯤이야.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가게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경이 없는 온정 순대국밥에서는 진짜 온정이 사라진 것만 같아요. 한편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는 한현만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소한 옷차림으로 국밥집을 찾던 모습과는 달리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사이에 앉아있는 한현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집안의 벽에는 현진건설이라는 간판이 걸린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젊은 시절의 한현만이 서 있는 사진이 자리하고 있어요. 한현만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된 봉투에서는 시간의 흔적이 느껴져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한현만은 안경을 고쳤으며 그 편지를 펼쳐요. 한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의 따뜻한 어른이 될게요. 마이너스 최민경. 편지를 읽는 한현만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최민경이라는 이름을 보며 한현만은 기억 속을 더듬어요. 10여 년 전 자신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과 그 따뜻함이 국밥집의 종업원에게서 다시 느껴졌어요. 한현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탁자 위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비서실장, 내가 요즘 갔던 순대국밥집, 그 가게 정보 좀 알아봐주게. 전화를 끄는 한현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끼며 한현만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온정순대국밥에서는 박숙자가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매출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손님들의 불평도 늘어가는 상황에 박숙자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국밥을 끓이면서도 박숙자는 자꾸만 민경의 모습이 떠올라요. 정으로 장사하면 망한다더니 정없이 장사해도 망하는구나. 박숙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국자를 들고 있어요. 가게 문 위에 온정순대국밥이라는 간판이 비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된 가게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한현만은 오늘도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이 일군 거대한 건설 회사를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한현만의 하루는 대부분 조용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은 예전과 다르게 자주 동요를 느껴요. 온정순대국밥에서 만났던 최민경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한현만은 천천히 책장으로 걸어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요. 그 안에는 현진건설 재단이 주최했던 장학금, 수여식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한현만의 손길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요. 10여 년 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소녀의 이름표에는 최민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그 아이가 맞았군. 한현만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려요. 그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던 민경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던 날에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한현만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네주었던 민경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한 회장님, 이 장학금으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게요. 감사합니다. 어린 민경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한 년 만에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후로 재단에서 민경의 소식을 가끔 전해 들었지만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당시 자신이 도왔던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였지만 민경의 편지만은 유독 기억에 남아 한연만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한연만은 다시 서랍을 열어 그때 받았던 편지를 꺼내 사진과 나란히 놓아봅니다. 사진 속 소녀와 국밥집에서 만난 민경의 모습이 겹쳐져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구나. 한연만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며 오랜만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십 년간 사업에만 몰두하며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와요. 회장님, 조사해보니 최민경 씨는 온정순 대국밥에서 해고된 후 서울 외곽의 김밥 공장에서 새벽반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현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아직도 자신의 국밥집을 열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한연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봐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정순 대국밥이란 곳은? 비서실장은 서류를 펼치며 대답해요. 가게 매출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민경 씨가 떠난 후 단골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사장인 박숙자 씨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연만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요. 그리고 문득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그 가게에 가보겠네. 한연만의 말에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요즘 들어 회장님의 행동이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김밥 공장에서는 민경이 새벽부터 묵묵히 김밥을 말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은 고되지만 민경의 표정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민경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요. 민경인의 순대국밥이라는 제목 아래 메뉴와 가격, 인테리어,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민경은 자신의 꿈을 향한 계획을 하나둘 메모하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 민경은 숫자들을 계산해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민경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답니다. 잠시 후 민경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김밥을 마는 일을 계속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민경은 문득 온정순 대국밥에서 만났던 한연만을 떠올립니다. 매일 묵묵히 앉아 국밥을 먹던 노인의 모습이 그립게 느껴져요. 민경은 한연만이 자신이 없는 국밥집에도 여전히 찾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갔는지 궁금해집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순대국밥은 잘 드셨을까?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민경의 마음에도 잔잔한 그리움이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향한 민경의 하루는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어요. 어느 평범한 오후 온정순 대국밥 앞 골목길에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낡은 간판과 허름한 외관의 가게 앞에 은근히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며 온 동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연만이었어요. 하지만 평소 국밥집에서 볼 수 있었던 소박한 차림의 노인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목의 행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수군거려요. 국밥집에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고급 차를 타고 방문한다는 것은 이 동네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한연만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가기 앞에 잠시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온정순대국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바랜 채로 그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연만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한적한 오후의 가게 안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손님은 두세 명뿐이었고 그들마저도 조용히 각자의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박숙자는 주방에서 나와 손님을 맞이하려다가 한연만의 모습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박숙자의 눈이 커지며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어서 오세. 박숙자의 인사가 중간에 멈췄어요. 매일 낡은 옷차림으로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먹던 노인이 아닌 위험이 느껴지는 정장 차림의 한연만을 알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매일 가게를 찾던 그 손님이 맞았어요. 매일 오시던 어르신? 박숙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한연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당당한 걸음걸이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위엄과 무게감이 느껴져요. 한연만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평소 자신이 앉던 구석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박숙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몇 안 되는 손님들도 이 상황을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박숙자 사장님이시죠? 한연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그의 말투에서는 수십 년간 큰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박숙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어르신은? 한연만은 박숙자의 말을 끊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 직원, 최민경 씨, 왜 그만뒀습니까? 박숙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한연만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듯 박숙자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얼버무리듯 대답했어요. 아, 그게 성격이 안 맞았어요. 장사 방식이. 한연만은 박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아이가 있어서 난 여길 온 겁니다. 한연만의 말에 박숙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한연만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현진건설 회장 한연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요. 박숙자는 명함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았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며 몸을 지탱하기 위해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현진건설 회장님? 박숙자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묻어났어요. 한연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 먹으며 사람들 구경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있는 게 편하더군요. 한연만의 말에 가게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박숙자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제서야 현진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의 창업주이자 백만장자로 알려진 한연만이 매일 자신의 가게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즐거웠던 건 최민경이라는 직원이 매일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그저 외로운 노인으로 대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연만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어요. 박숙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10여 년 전 제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었어요. 그때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보냈던 아이지요. 그 편지 하나 덕분에 10여 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한연만의 말에 박숙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민경의 과거와 한연만과의 인연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한연만은 천천히 일어서며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박숙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식당 간판, 온정이란 이름.
이제 좀 어울리지 않네요. 그 말을 남기고 한연만은 조용히 가게를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숙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경을 내보냈던 순간과 한연만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창밖으로는 한연만이 탄 고급 승합차가 서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숙자는 자신이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어떤 기회를 밀어내버렸는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온정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정을 밀어낸 자신의 모습이 순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작은 김밥 공장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에 취해 있을 시간에 공장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부지런히 김밥을 말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민경의 손놀림은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3주 전부터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민경은 금세 공장의 능숙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최민경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관리자의 인사에 민경은 밝은 미소로 답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네,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민경은 자신의 작업대 앞에 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확인합니다. 학교 급식용 김밥 300줄, 편의점 납품용 삼각김밥 500개. 생각보다 많은 양이지만 민경의 표정은 담담해요. 민경에게 이 일은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공장 안기계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민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요. 비가 많이 오네요. 출근길 많이 젖으셨겠어요. 옆자리의 동료가 말을 건네자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산이 있어도 바람이 세서 옷이 다 젖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금방 마를 테니까요. 민경은 웃으며 다시 김밥을 마는 일에 집중했어요. 민경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꿈을 그리고 있답니다. 작은 메모장에 적어둔 민경인의 순대국밥의 계획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도 민경은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아침 6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민경의 첫 휴식 시간이 되자 그녀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봐요. 흐릿한 새벽빛 사이로 공장 앞 도로가 보입니다. 그때 민경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요. 공장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우산을 펼치고 공장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빗속에서도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한연만이었습니다. 민경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온정순대국밥에서 매일 조용히 국밥을 먹던 노인이 어떻게 이곳에 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더구나 평소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차림새의 한연만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잠시 후 공장 관리자가 민경을 불렀습니다. 최민경 씨, 손님이 왔어요. 정문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정돈한 후 천천히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민경의 가슴은 이유 모를 긴장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대기실 문을 열자 한연만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은 입구에 세워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서류가 담긴 듯한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한연만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민경 씨, 한연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민경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한연만은 민경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자신도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자네를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네.
민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현만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어요. 한현만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민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기억하나? 민경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에 든 편지를 꺼내 보는 순간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쓴 감사 편지였어요. 이게 어떻게? 혹시? 민경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현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때 장학금을 주었던 현진건설의 한현만이네. 민경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재단의 회장님이 바로 매일 순대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꼭 쥐고 있는 민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어떻게 저를? 한현만은 잠시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사람들 속에서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지내는 게 편하더군. 우연히 들어간 국밥집에서 만난 직원이 10여 년 전 내게 편지를 보냈던 그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나도 놀랐네. 민경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며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아니, 회장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현만은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게 더 좋았네. 자네는 나를 그저 외로운 노인으로 대해주었지. 그 진심이 느껴졌어. 매일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네. 민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한현만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민경 씨, 그때 장학금 준 사람 기억나나요? 한현만의 말에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바로 그 아이였구나. 나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를 줬던 사람. 한현만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민경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이제 그 따뜻함을 당신 이름으로 나눠주세요. 작은 국밥집 하나 차려보면 어떨까요? 민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현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경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자네가 꿈꾸던 민경인의 순대국밥, 이제 시작해보게.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경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아침, 서울 외곽의 새로운 골목길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작지만 정갈한 외관의 가게 앞에는 오픈을 축하하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답니다. 그 중앙에는 민경인의 순대국밥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드립니다라는 간판이 새롭게 빛나고 있어요. 민경은 가게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가게 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긴장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해요. 곧 10시 정식 오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민경은 작게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몇 달 전 한현만에게 받은 지원으로 시작된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가게 계약부터 인테리어, 주방 설비까지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특히 한현만이 소개해준 사업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가게 내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포근한 조명, 그리고 벽에는 민경이 직접 고른 따뜻한 글귀들이 걸려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어젯밤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10시 정각, 민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경인의 순대국밥입니다. 첫 손님은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평소 지나다니며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오픈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요.
민경 씨, 이 동네에 따뜻한 국밥집이 생겨서 정말 반가워요. 민경은 환한 미소로 첫 손님을 맞이하며 정성껏 국밥을 내어드렸어요. 국밥 위에는 특별히 준비한 고명을 얹고 반찬도 정갈하게 담아 제공했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민경의 따뜻한 한마디에 손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민경인의 순대국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동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지나가다 들른 직장인들, 모두 민경의 따뜻한 서비스와 정성 가득한 국밥 맛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경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혼자 온 손님들에게는 말없이 물을 따라주고 눈을 마주치며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답니다. 어떤 손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즉시 다가가 세심하게 챙겨주는 민경의 모습은 그저 음식을 파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전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경인의 순대국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지역신문에 말동무해주는 국밥집으로 소개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대기줄까지 생기는 인기를 얻었어요. 메뉴는 단출했지만 모든 음식에 민경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육수는 매일 새벽부터 끓이고 순대와 고기는 최상급 재료만 사용하며 무엇보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민경의 따뜻함이 가게의 가장 큰 매력이었답니다. 민경은 종종 한연만에게 가게 운영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드렸어요. 한연만은 항상 민경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격려해 주었지만 몇 달 동안 직접 가게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 언제 한번 들러주세요. 제가 특별히 국밥 대접해 드릴게요. 민경의 초대에 한연만은 항상 적당한 때가 오면 가겠네라는 답만 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려는 시간, 민경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이 거의 끝나가서. 말을 멈춘 민경의 눈이 커졌어요. 문 앞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한연만이 서 있었습니다. 온정순대국밥에서 처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현만 회장님, 민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연만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잘 꾸몄구나. 내 꿈대로 됐네. 한연만의 말에 민경은 주방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고쳐 매고 나왔어요. 늦은 시간에 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특별히 국밥 준비해 드릴게요. 민경은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연만이 앉은 테이블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순대국밥에 들깨 더 넣어 드릴게요. 몸에 좋거든요. 한연만은 민경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추천하는 걸로 부탁하지. 민경은 한연만 맞은편에 앉아 그가 국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전처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따뜻한 기운은 충분했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이건 제 진심을 담아드리는 첫 번째 국밥이에요. 한연만은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늑한 조명 아래 민경이 꾸민 따뜻한 공간,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음식에 한연만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민경은 한연만의 국밥이 식지 않도록 가끔씩 국물을 더 담아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게 이야기, 단골 손님들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답니다. 한연만은 묵묵히 듣기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한연만이 일어서려 하자 민경은 그를 가게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또 오세요. 회장님, 언제든지 환영해요. 한연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어요.
민경은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기 전 가게 간판 아래 걸린 작은 액자에 적힌 글귀를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한 끼와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민경의 삶을 그리고 한년 만에 노후를 바꾼 진실이었답니다. 그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 작은 장학금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졌어요. 민경은 가게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많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민경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바깥은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지만 민경인의 순대국밥이 있는 골목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경이 꿈꾸던 민경인의 순대국밥의 진정한 가치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